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업 탐방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알아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는 회사인데요. 엔캠을 왔습니다. 엔캠이 세계적인 회사지만 의외로 주식시장에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진성 본부장님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본부장님 회사에 대해서 간략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엔캠은 지난 12년 법인 설립 이래 두 번의 10배 성장을 통해 더블10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 경쟁사를 압도하는 연평균 성장률 85%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해액 전문 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또 세계화, 현지화를 목표로 3대륙 4개국의 현지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월드와이드 전해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울러 2차전지 소재 산업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유럽과 미국에 선진입한 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대규모 공장 운영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엔캠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더욱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야, 이 3대륙에 공장이 4개 있다. 이거는 아마 저도 처음일 거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처음일 건데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전액은 제가 펀드메이드라고 통화를 해봐도 전액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식시장에 전액이 이렇게 안 알려졌구나. 소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전액이 어떤 건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전액이 어떤 겁니까? 전해액은 전해질을 첨가제와 함께 용매에 녹여서 만들어진 액체 형태의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비유를 하자면 커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매는 물이고 커피는 전해질, 첨가제는 우유와 같이 커피의 맛에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에 비유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해액의 구성비는 전지사의 요구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네. 일반적으로 용매가 약 80%, 리튬염이 약 15%, 15%. 네, 첨가제가 약 5% 정도로 구성됩니다. 원가비는 일반적으로 리튬염이 약 40에서 50%, 리튬염이 제일 비싸군요. 네네. 용매가 약 30%, 첨가제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캠을 포함한 전해액 기업들은 전해액의 구성 요소는 특히 리튬염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엔캠은 리튬염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이고 미국 IRA에 대응할 수 있는 탈중국 원재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새만금 2차전지 특화 단지에서 현재 합작법인 EDA를 통해서 리튬염 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전해액이라는 것은 리튬염, 용매, 첨가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리튬염이 제일 중요하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부가해서 이제 좀 애청자님께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에서 전해질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해질은 한마디로 그냥 리튬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전해질에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해액은 리튬염, 첨가제, 용매 이렇다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말이 쉽지 전해액인데 전해액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좀 복잡하다면서요? 네. 전해액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해액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액은 첫 번째, 전해액은 유제품과 같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품입니다. 예. 네. 전해액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예. 신선도 유지가 생명입니다. 예. 네, 보통 20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고 예. 10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 유제품을 보시면 유제품들은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유산균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예. 전해액도 생산 후 시간이 지나면 HF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 HF 수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배터리의 내부에 부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전해액은 또 캐니스터라는 회수 용기를 사용하고 캐니스터. 있습니다. 네. 그 전해액을 납품한 다음 그 빈 용기를 회수해 와서 그 세정한 후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전해액은 그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운반하려고 특수 용기를 또 필요로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전액은 특정 온도에서의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예. 네. 그 이동 중에도 특정 온도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예. 리퍼 컨테이너라는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오호, 되고 예.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유통비, 운송 보관비가 예.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기한도 정해져 있고 네. 옮기려면 특수한 네네. 탱크도 필요하고 특수한 컨테이너도 네,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공장 옆에 바로 있어야 되겠다. 네, 아, 맞습니다. 전액이 참 별난 특징이 있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미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덧붙이자면 네. 그 현재 엔캠은 그 현지화 생산을 북미와 네. 그 유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공장별로 ISO 탱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이러한 그 세 가지 그 이유들로 배터리 생산 거점 인근에 네. 전에 공장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사업 진행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저라도 갓 생산된 신선한 걸 하고 싶지. 네, 알겠습니다. 전액에 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전액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였구나. 처음 아신 시청자님들이 많으실 건데 전액은 이런 특징이 있다. 현지화 돼야 된다는 이유로 아셨을 건데 자, 이제부터 엔캠이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사면 국내를 비롯해서 한 세계 한 6개 정도 되는데 자, 이 회사들은 주로 전액을 어디서 주로 어느 업체들로부터 대체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 저희 고객사를 제 입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팩트 대략. 네, 대략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LGES 같은 경우는 네. 저희도 LGES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중국 기업인 KKM과 거타이에서 그 전액을 공급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받는 네, 게 주로 중국의 많이 받고 캡캠, 있습니다. 코타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SK온 같은 경우는 저희 엔캠이 많이 전액을 공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매출 최대 네, 고객이 네, SK온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네. 일본 소재 업체인 그 무이스라는 무이스. 곳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그리고 공급받고 GCI 좀 미쯔비시로 알려지는 네, 미쯔비시 맞습니다. 관련 합작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메이저 회사와 주로 거래할 만한 주요적 위치에 저희가 있고 네, 네. 중국의 CATL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CATL도 저희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엔캠 사업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 엔캠은 그 전지에 네. 아직까지 주류인 그 중국과 그리고 2차 전지 새로운 물결에 따라서 네. 그 새로운 시장, 거대한 시장이 될 곳인 미국, 북미에 네. 지금 두 곳을 모두 다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엔캠이 현재 그 매출이 약 50% 네.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 예. 2차 전지 시장이 미국 쪽으로 북미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도 네. 26년까지 그 밸류체인 그 MS 자체가 한 60%가 네. 아직까지는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국의 최대 그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 시애틀에도 저희가 지금 진입을 위해서 협의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CATL의 세계 1위 업체니까 네. 중국에 저희가 막 뚫게 되면 저희도 엄청 더 성장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저희 엔캠의 가장 큰 그 강점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대기업과의 거래를 10년 이상을 한 기업입니다. 10년 이상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신뢰들을 중국 기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을 포함한 그 탑10 기업 그리고 탑10이 아니더라도 그 로컬 기업에 저희 엔캠은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타진하고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요약한다면 지금 엔캠의 글로벌 위상은 세계적 배터리 메이커들에 다 공급을 할 정도의 위상이고 그들과 장기 거래를 해왔고 CAT 세계 1위 CATL하고도 뭔가 지금 작업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게 이렇게 근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고객사 관련은. 네. 저희가
뭐 제 입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주요 고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엔캠이 세계적 배터리 메이커들과 장기간 공급해오고 있을 정도의 위상이다. 이거 다들 애청자님이 모르셨을 내용인데, 이런 회사였군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전액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 엔캠이 지금 어떤 위상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 위상이? 업계 관계자들 아니고서는 네. 그 배터리 메이커 제외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네. 전액회사는 아무래도 소재 업체다 보니까 네. 그 인지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맞습니다. 않나. 소비자들이 접할 네네, 맞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틴치와 캐캠 틴치, 캡캠. 네, 맞습니다. 글로벌 1, 2위, 1, 2위. 네, 기업이고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아직까지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전액 역시도 중국 기업이 현재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네. 23년 말 연말 기준으로 네. 저희 글로벌 탑3의 연간 생산 능력을 살펴보면 네. 현재 말씀드린 1, 2위가 중국이고 네. 엔캠이 현재 3위입니다. 우리가 3위로 올라섰군요. 네, 맞습니다. 2022년까지 제 기억으로 4위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 곧 그 생산량을 뽑아서 공급을 네.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엔캠의 23년 말 연말 기준 그 생산 능력을 말씀드리면 네. 한국이 25,000톤, 네. 그리고 중국이 24만 톤, 중국이 24만 톤. 유럽이 네. 14만 톤, 네. 미국이 4만 톤으로 총 44만 5천 톤으로 오. 3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오, 예. 참고로 1위인 틴치와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약 100만 톤. 100만 톤. 네. 그리고 2위인 캐캠은 약 49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업계에 알기로는 틴치 같은 경우는 좀 LFP 쪽으로 전액을 많이 공급해서 네, 저희의 실질적 경쟁은 캡캠 정도로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캐캠이 지금 북미에 네. 얼티엄셀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더 그렇게 지금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 1, 2위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엔캠이 이렇게 보면 생산 능력은 거의 캡캠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지금 게 통미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캠이 이 정도의 글로벌 회사인데 주식시장에는 잘 모르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랬구나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에서 저희 엔캠이 지금 세계 3위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전액 기업이다.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보니까 중국 비중이 상당히 생산 능력이 확대됐는데 이건 저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느낀 게 우리나라에 LG라든지 SK온이 중국에서의 생산 비율이 한 50% 이상 되더라고요. 또 중국이 최대 또 배터리 업체 CATL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중국 비중을 왜 저렇게 높이나 했는데 이제는 중국은 당연히 기본으로 갖고 가야 할 회사구나. 중국을 안 하면서 전액을 한다는 걸 조금 어불성설 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중국 얘기 그만하고 북미 시장 우리 IR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차 전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IRA를 질문합니다. 어떤 네네, 소재든지. 맞습니다. 그럼 IRA와 시대인데 우리 전액은 우리 엔캠은 어떻습니까? 엔캠이 북미 시장을 더 집중하고 있고 예. 그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IRA입니다. 네. 엔캠은 현재 IRA 최대 수혜 기업으로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캠의 북미 제1공장인 조지아 공장은 그 선진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지금 가동 중이죠? 네, 가동 중이죠. 가동 중이죠. 네. 현재 조지아 공장은 유일한 그 2만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한 전액 공장이기도 하고 네. 23년 연말이 되면 연내에 그 4만 톤 공장으로 대규모 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2만 톤을 추가 증설 네, 맞습니다. 완료를 한다는 네, 완료가 말씀이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북미에 진출해 있는 거의 모든 배터리 메이커, 그 합작사, 그 글로벌 OEM사에게 지금 뜨겁게 현재 오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IRA 관련된 거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 3월 IRA 시행령 발표 시에 네. 전액은 부품으로 분류가 됐고, 24년 이후 중국 제조 전액은 그 북미 시장에 공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 제품을 쓸 수가 없군요. 예. 엔킴은 IRA라는 거대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5년까지 총 35만 톤의 생산 능력으로 그 북미 시장을 그 대응하고 있고, 북미 지역에만 35만 톤. 네, 맞습니다. 네. 그 거기서 선점하고 그 MS를 최대한 그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리튬이온 공장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엔킨 같은 경우는 그 전액 공장 양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양적 성장과 함께 그 원재료, 핵심 원재료에 대한 그 내재화 질적 성장도 함께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앙 첨단 소재화 네, 하는 걸로 알고, 그럼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중국 틴치 같은 회사들이 리튬 염을 내재화하면서 네, 맞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네. 그 실적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내재화를 한 기업인 틴치의 경우, 네. 그 영업 이익률이 네. 3에서 5% 정도가 추가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엔킨 같은 경우도 그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그 내재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그 플러스 되는 그 영업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북미 지역의 유일한 대규모 공장이다. 요것도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혀 몰랐을 얘기니까. 네. 자, 북미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 북미 지역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모르는 게 이게 케미칼 아닙니까? 어쨌거나 전에 케미칼이라서 공장이 좀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자, 북미 미국 지역에 지금 가동 중인 공장들이 뭐가 있고, 이 가동 중이면 어떤 이익이 좀 강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현재 북미 전 지역을 통틀어 전액 공장은 네. 3개가 있습니다. 3개밖에 없습니까? 네. 예. 그 솔브레인 경쟁사인 국내 업체고요. 네. 그 솔브레인에 5,000톤 공장이 있고, 5,000톤. 네. 그 일본 전액사인 무이스에 무이스. 18,000톤 공장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지아에 위치한 23년 연말에 4만 톤 총 생산 규모 4만 톤의 엔캠의 조지아 1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봐야 지금 6만 3천 톤이고 네, 그 중에 4만 톤이 저희군요. 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고. 23년 연말 기준으로. 그 중에 또 일본 미쯔비시는 당연히 파나소닉 이런 데 갈 거고. 네. 그러면 결국 해볼 수 있는 데가 엔캠하고 솔브레인의 4만 5천 톤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장이 저희가 사실상 제일 큰 공장인데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북미 시장은 중국 시장과 다르게 네. 글로벌 OEM사가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OEM사라는 게 배터리 메이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 자동차 네, 회사다. 네. 아, 자동차에. 네. 그리고 K 배터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글로벌 OEM사와 K 배터리의 합작법인들도 네. 지금 저희 엔캠이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얼텀셀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네. 시장에서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라고 하면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되지 않으면 네. 그 급성장하고 있는 그 미국의 2차 전지 시장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계획을 짤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계획을 짜는데 당연히 그 핵심 소재인 전액 공장이 규모가 커야지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 계획을 짤 수가 있고, 그 담당들조차도 그렇게 또 그런 회사들을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야 뭐 얘기가 된다. 공장이 네, 맞습니다. 공장이 없는데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미국은 그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올해뿐만 아니라 그 25년, 26년까지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하기로는 조지아 공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설 투자를 굉장히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 이제 투자자들 문의도 많이 오는 그런 질문 사항이고요. 네, 저희는 그 최대한 합리적으로 네, 그 공장 그 건설과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북미에서. 네. 뭐 고객사 사정과 그 시장 현황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고 현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뭐 언론 뉴스 보면 한 20만 톤까지는 조지아 공장을 늘릴 네, 거다. 맞습니다. 땅도 뭐 한 35만 평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저희 조지아 공장은 약 35만 평 네. 거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내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 신설하겠다는 업체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일부 착공도 했고 네, 네. 근데 저희는 신설보다는 정설이 좀 아무래도 좀 여러 측면에 좀 유리하게 있군요. 당연히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네. 속도도 빠르고 네.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 운영 노하우가 특히 무시를 못합니다. 아, 예. 네, 그 운영 노하우가 저희 재산이기도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북미 지역에서 지금 전액이 가동되는 곳은 공장이 3개뿐이다. 그 중에서 일본 미쓰비시 합작사는 파나소닉의 공고, 그걸 빼면 엔캠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 요것도 네. 시청자님들이 참 몰랐던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초거대 공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점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2025년 정도가 자동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 메이커들이 급성장하는 시기다 해서 시장 규모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685기가와트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봤더니 한 자동차로 좀 한 1200만 대 정도 규모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엔캠의 전망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25년, 6년 시즌이 신차가 많이 출시가 됩니다. 전기차.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권에 죄송한데 결국은 전기차 메이커와 배터리 메이커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에 해서 우리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소지업체는 네. 전방산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앞서갈 수는 없으니까. 음. 네. 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네. 그 말씀하셨듯이 네. 23년 말 미국 북미는 네. 246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시설이 갖추어질 것으로 올해 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되고 25년에는 658기가와트시의 그 배터리 생산 능력이 이제 갖춰지는데 23년 대비 26년이 약 2.7배 정도 더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에서 엔캠은 24년 네. 약 그 12만 톤 납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만 톤. 네네. 네. 매출로 치면 약 1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게, 있습니다. 네. 북미 그리고- 지역에서만 북미 1조 지역에서만. 2천억. 네. 그리고 25년은 35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해 네. 약 20만 톤을 납품한 후 매출 약 1조 8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 점유율은 캐파 생산 능력 점유율로 저희가 50% 상회할 50%.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타당성. 일단 기존에 지금 북미 지역에 지금 가동 중인 공장은 저희뿐이고 네. 저희가 조지아 공장을 정설을 하기 때문에 정설 기간도 신설업체보다 빨라지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50% 정도 점유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대기가 돼요. 야, 근데 북미 지역에서만 2025년에 1조 8천억 대단하군요. 이게 선진입하고 네. 저희의 그 성장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시장에 선진입하고 시장을 점유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특히 북미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야,
참 북미 지역에 앞으로는 북미 지역에 급성장하는 부분을 엔캠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엔캠이 조지아에서 대규모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이다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액은 리튬염이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알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물질가 인허가 문제들이. 그래서 미국은 뭐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만큼은. 그래서 그동안에 공장을 짓는데 제가 정설이냐 신설이냐, 정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훨씬 유리하죠. 네, 신설을 하고 할 때 좀 여러 가지 우리도 경험이 있었을 건데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현재 그 엔캠 북미 제1공장인 네. 조지아 공장은 20년에 부지 매입을 시작해서 2020년에 22년 말에 완공된 후 23년 초에 이제 고객사에게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3년 이상 걸렸군요. 네, 그 정도 걸렸습니다. 예. 네.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공장 짓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도 참 제가 듣기도 업계 듣기 우리나라도 화학 공장 지려면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던데 미국은 더 하겠군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은 네. 그 까다로운 환경평가가 있습니다. 환경평가. 인허가 예.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네. 그리고 국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린 행정 절차. 행정 절차.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력 수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인력. 이렇듯이 그 공장 건설 및 그 운영의 여러 애로사항이 그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인력들, 환경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해서 저희도 한 3년 이상 걸렸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 공장이 신설이 아니라 정설이라서 상대적으로 정설이 빨리 이루어지겠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북미 시장에서 유리한 점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닝 시즌 아닙니까? 업황이 어떤지. 근데 제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올 1분기까지는 뭐 업황 둔화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의 영향으로 좀 3분기까지 밀려서 이번에 에코프로 BM도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났듯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체들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고 4분기부터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또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업황과 앞으로 전망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3분기 실적 발표 전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중국 시장의 그 수요 감소로 인한 게 맞고요. 네. 근본 원인도 맞고, 하지만 2차 전지 시장이 전체로 봤을 때는 숨고르기 중이다. 그렇게 네. 표현하는 게 숨고르기 중이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엔캠은 정체 중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그 북미로 유럽으로 네. 중국으로 더 뛰고 있고, 매출 및 그 영업이익을 위해서 더욱더 지금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신규 공급이 지금 연이어서 그 소식들이 들릴 것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 모든 그 주주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북미하고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진입을 통해서 네. 충분히 그 만회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미 지역은 저도 뭐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좀 부과를 한다면 북미 지역 같으면 지금 얼티엄 셀즈로 공급하고 하기 시작했던 건 언론에 났었고 네. SK 조지아 공장이 뭐 정설이 완공 가동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북미 첫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네. 처음 시작했군요. 네. SK온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이 그 LG에스하고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에 지금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네. 뭐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는 네. 이제 글로벌 탑 EV OEM사 그리고 그 일본 그 배터리 네. 기업들에게 지금 납품을 현재 최종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뭐 올 3분기, 4분기의 문제가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언뜻 듣더라도 세계 뭐 한 4대 빅 수요처한테 공급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들리니까 내년부터는 상당히 굉장히 기대를 할 상황이에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엠캠은 22년에 네. 본격적으로 월드와이드 전해 공급을 위해서 해외 증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네. 24년이 되면 네. 이제 내년이네요. 네, 2000. 맞습니다. 네. 내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예. 북미 지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진한 실적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느낌을 채실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당겨오는 게 주가니까, 야, 내년이 좋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가 이제 서서히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미래가 밝다는 것 이상 뭐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탐방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회사에 큰 변화가 있으면 제가 찾아뵙고 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